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Visual Thinking, Visual Communication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 때 생각을 머릿속에 두지만 말자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머리 밖으로 이걸 끄집어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연습되지 않으면 사실은 자꾸 생각만 하고 말게 되는데 여러분 비주얼 띵킹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미 이건 이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비주얼 띵킹. 머리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혹은 뭐라든지 비주얼적으로 표현해 보자 라는 거.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도 이거 가르치는 것 같던데 교과서 보니까 책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좋은 도구가 바로 메모랑 스케치죠.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실처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여백에 빽빽하게 적힌 저 글자를 봐야 돼요. 다빈치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만 게 아니라 그 그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적은 거예요. 자기가 관찰한 바를 글로 적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형으로 적고 아니면 발견된 새로운 발견 같은 것도 적고 여러분 생각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그 밑에 노트를 해놓고 나면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와서 공책에다 옮겨지는 순간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료. 이 다빈치가 하는 이런 방법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도 굉장히 많고 저는 다빈치가 저의 라이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전공의 벽을 넘어요. 다빈치는 뭐 생물학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공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예술가죠. 요즘엔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타고난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자연과학도 굉장히 폭넓게 알고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란 것에 너무 국한되어 있으면 깊이만 들어가지 폭넓게 알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전공의 벽을 자꾸 허물려고 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제 전공이랑 서로 링크를 시켜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빈치가 굉장히 좋은 귀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주제를 바꿔서 마인드맵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종이를 가져올게요. 지금 이거는 혼자 할 거예요. 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키워드를 적고 나서 가지를 먼저 찾아서 적어야 돼요. 가지. 마인드맵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이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는 연상이거든요. 그런 연상법. 시각적인 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시각적인 자극을 해주고요. 또 강제 연상법의 그런 일환으로 종이를 꽉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야 되는 저런 장점들이 있는 도구고요. 밑에 보면은 한 가운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저기에 신나는 휴가라고 적혀 있고요. 5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목적, 장소, 숙소, 비용, 교통이라고 방향을 정했고 그 하위에 아이디어를 뻗어 나갔어요. 그래서 저 방향 5가지 가지가 없으면은 아이디어가 중구난방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방향을 딱 정하면 그 방향 안에서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연상의 방향을 강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휴가라는 제목 굉장히 좀 신나잖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종이를 가져올 테니까 뭐 휴가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가운데 키워드를 적고요.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3번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긴 해요. 이제 뭐냐면 내가 1차적으로 키워드를 적어 나가는 것은 하나의 검정색 볼펜을 쓰고 펜을 쓰고 나중에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좀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 마인드맵의 원래 목적이에요. 종이를 꽉 채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죠. 생각이라는 게 한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생각을 쫙 한 다음에 머리가 좀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맵을 하다가 더 이상 모르겠다고 덮어놓고 내일 다시 보면은 거기서부터 어제는 생각하지 못한 다른 아이디어들이 또 나와요. 자고 일어나면 또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기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또 생각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걸 좀 경험을 약간 집중하면서 해보기 바래요. 자기가 본인이 적은 글자들 가운데서 링크가 일어나고요. 시각적인 정보죠. 내가 글자 하나를 적었으면 그 정보가 파생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 바라고요. 또 연상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거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써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그냥 써보는 거예요. 필터링 하지 말고
이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그 실습할 건데 요걸 이용을 할 거예요. 마인드맵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나는 걸 다 적는다 여기고 막 끄집어내기 바랍니다. 옆에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난 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제가 그래요. 저는 뭔가 이런 거 해보면 굉장히 좀 늦고, 그리고 뭐 설문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MBTI. 그러면은 누구는 벌써 끝나고 놀고 있고 떠들고 있는데 저는 막 반밖에 못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좌뇌형 사람인데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누구는 직관적으로 탁탁탁 체크하고 글 써가 나가는데 저는 막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죠? 그런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막 종이에 꽉 차도록 많이 그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생각을 이렇게 글로 풀어내는 거는 일종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많은 글을 쓰게 될 거예요. 다음에는.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마인드맵을 팀에서 같이 한다. 팀에서 한다 그러면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누군가가 써놓은 키워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그 키워드를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상이 되고, 그리고 이건 키워드 중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전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들을 발견하는 용도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근데 좀 단점은 유치해 보인다든지 약간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 이상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마인드맵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어느 정도 발산해 보자라는 거 이상으로 저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기가 힘들죠. 이미 종이에 적힌 그 하나의 맵이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을 또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MS 워드나 구글 닥스를 열어가지고 마인드맵의 결과를 새로 정리할 거예요. 개조식으로. 개조식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놓고 하위, 그다음에 그 하위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드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생각을 풀어서 적는 거예요. 글로. 키워드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것을 글로 풀어서 써보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를 남겨놔도 돼요. 처음엔 키워드 남겨놓고 그 키워드를 확장시켜서 글로 바꿔보자는 거죠. 일단 마인드맵이 없어도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냥 빈 종이에다가 생각을 펼쳐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위쪽에다가 적어놓은 항목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면은 아이템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아이템 항목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이 항목을 뭐 위쪽에 있는 다른 카테고리로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니까 이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더 좋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을 구조화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쓸모가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또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몇 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워크플로이라는 건데, 워크플로이는 제가 이게 유료예요. 다 유료예요.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만큼 이걸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프로덕티비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워크플로이와 옴리 아웃라이너라는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써봤는데, 워크플로이는 좀 쓰다가 1년에 한 번씩 돈을 계속 내야 돼서 그냥 갈아탄 게 옴니 아웃라이너라는 걸로 갈아탔는데 맥에서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워크플로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아이템을 100개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를 막 써가지고 굉장히 내 생각들을 다 집어넣는데 너무 길어졌잖아요. 분량이 길어졌으니까 그걸 딱 접어놓을 수 있어요. 깔끔하게 폴더처럼 관리할 수 있고 굉장히 탁월한 소프트웨어더라고요. 파워풀합니다. 이런 것들을 쓰면 생각들을 잘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구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싶으면 MS 워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이라 하면 이렇게 발산적이고 굉장히 막 이렇게 뭐 새로운 키워드들을 생각해내고 이런 발산적인 활동이라면 구조화시키는 작업은 좀 수렴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일단 발산을 해놔야지 수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한 다음에 여기 한 거고, 사실 뭐 구조화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발산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줄 적으면 그거랑 관련된 또 세부적인 카테고리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장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키워드 혹은 하나의 문장인데 그 문장에 관련된 세부적인 생각들을 적어 나갈 수 있고, 각각의 세부적인 생각에 또 세부적인 생각을 적어 나갈 수 있고, 구조식으로 구조화돼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해봤습니다. 발산, 그리고 발산하는 방법으로서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서 했고, 두 번째는 저 스트럭처를 저렇게 짰거든요. 네,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피드백 혹은 뭐 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듣고 싶은데. 원래는 이렇게 그 생각이란 게 한 분야만 이렇게 생각했었다면 마인드맵을 활용하니까 몇 가지별로 그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맨날 계획을 세우면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그냥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보면서 계획을 세우니까 균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계획에 대해서 했었군요. 네.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더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주제 정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거랑 큰 가지만 정하면 이제 세부적인 건 바로바로 생각이 나서 빨리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맵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가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생각보다 주제는 달랐는데 겹쳤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쓰니까 그냥 좀 애매했던 거나 그런 게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정리했네요. 그리고 마인드맵 할 때 요 가지에서 나온 아이디어랑 저 가지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키워드를 아까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 디테일적으로 접근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장가지들을 너무 많이 펼치다 보면은 그 주제에 안 맞는 장가지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돼서 그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잔가지가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잔가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뻗어나가다 보면 주제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데, 그 멀어진 생각조차도 나중에 봤을 때 주제랑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면 그게 또 거기서부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주제에서 뻗어나간 아이디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결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너무 주제랑 이상한 것 같아도 한번 잘 엮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쭉쭉 한번 뻗어나가 보는 거죠. 키워드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인드맵은. 그리고 이런 스트럭처링은 그 마인드맵의 키워드든지 아니면 마인드맵 없이도 할 수 있다 했죠. 써 나가면서 생각을 구체화해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공적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번 다시 여러분 작성한 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 혹은 더 하위적인 어떤 구체화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분명히 내가 한 줄 적어 놓은 그 글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그 하위에 개조식으로 하위 분릿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만 하는 그런 항목도 있을 거예요.